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패배 요인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낙선자와 당선자 또 전문가까지 한 목소리로 당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난 대통령의 스타일이 싫다. 대통령의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싫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뻑 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저는 그런 단어 흘리는 청와대 사람들이, 용산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 대통령이 경로한다고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대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 굉장히 현상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떤 거냐면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저희 사무국장으로부터 당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보면 정말 저희 지역에는 걸 수 없는 내용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또 별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다.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2008년에 경기도에서 32명 당선자예요. 그 다음에 2012년에 21명, 2020년에 7석, 이번에 6석. 출구조사에서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40대에서 비례정당 투표에 40대 19.8이에요. 남자. 여자 18.4. 사포당이에요. 사포당. 40대도 포기합니다. 경포당 사포당이 되면 안 된다. 네, 자, 진수 장관님, 경포당, 사포당, 경기도와 40대를 포기한 당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그럼? 저는 경기도만 포기한 게 아니고 수도권 전체를 포기한 당이라 수포당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은 정말 전면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 당이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앞으로 총선 한 번, 두 번 정도만 더 치르면 수도권 완전 전멸이고 영남, 소위 말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집권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당의 이 당선자들을 이렇게 보면 이 당선자들이 이제 22대 국회 여당으로 활동을 할 텐데 보면요, 전혀 그런 이 위기감이랄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 보여서 뭐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원내대표가 누가 유력하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의 면면이라든지 심지어는 앞으로 곧 있을 전당대회에서 작년에 바꿨던 당원 100% 반영하는 그 전대 룰도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지금과 과감하게 바꾸려고 하는 흔적들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자면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도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인데요. 저기 지금 그 여의도연구원 그 총선 분석 토론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만시지탄이요. 선거 있기 이전에 좀 용산을 향해서 저런 쓴소리들을 좀 하셨으면 모르겠습니다. 공천을 못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당의 선거가 이렇게까지 뭐라 그럴까, 몰락하진 않지 않았겠나 싶어서 좀 때늦은 저런 그 지적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좀 그 민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선영 수석님, 일단 너무 진수희 장관께서 이 자아 비판을 세게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뭐 비판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보면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는 2조 심판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 자, 근데 이 얘기는 2조 심판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든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총선 패배의 원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소위 2조 심판, 뭐 하여튼 유사한 게 저거보다 원조가 야당 심판 아닙니까? 이거는 저작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그전부터 야당 심판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조탁을 한 거는 네. 2조 심판하고 운동권 심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에 기꺼이 싹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의 그런 하나의 이제 실책이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의 실책이죠. 그래서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이 꺼낸 얘기니까 조탁된 언어로만 보면 한동훈 책임이지만 국민의힘이 저거에 대해서 기꺼이 캠페인을 하고 기꺼이 또 채택을 했고 원조는 야당 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하등 이상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양원의 논설위원. 이 김종혁 부총장 이번에 낙선을 했는데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게 대체 대통령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이거 어떤 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종혁 부총장 얘기는 화를 내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집에 네. 대통령이 화냈던 얘기가 많이 나오냐 이런 네. 얘기인데요. 전에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사단장이 수사 대상이라고 하니까 아니 사단장을 수사하면 어떤 사람이 사단장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로했다는 얘기도 있고 김기현 전 대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득불 지역구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또 화냈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보도가 많이 있거든요. 저작거리의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대통령이 뭐 마음에 안 드는 보고를 받을 때 워낙 화를 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참모들도 보고하기를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도 민주적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영향을 주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표하게 된 이유에는 크게 보면 네. 경제 같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고 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태도, 기조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파생하는 실정과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텐데요.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정은 옳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 국민은 옳다가 아니고 국정은 옳다는 겁니다. 국정이 옳았고 앞으로 민생 문제만 해결되면 민심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본 국민의힘의 인사들은 그렇지 않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중요한 여의도 연구원 주최 토론회인데 뒤에 앉아있는 방청객이 지금 통신사 보도는 15명 정도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담은 토론회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쇄신의 계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저기 대통령 사람이니까 경로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경로하시는 이유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참모들이나 내각 쪽에 엄청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한 경로인데 문제는 많은 부분 전달되어 오는 얘기는 용산 쪽이나 대통령 쪽에 뭔가 이 피해가 오는 이런 상황에서 경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의 이 불만을 굉장히 더 비판을 고조시키는 그런 경로여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왜 앵커께서 물어보신 이 당의 뭘 바꿔야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전면 쇄신을 해야 되는 전면 쇄신에 저는 두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게 일단 앞으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그다음에 뽑힐 이 지도부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은 저는 전면적으로 아까 이제 수포당 얘기를 했잖아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당선된 다선 중진이나 이 소장파 의원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만 그래도 국민이 보시기에 이제는 좀 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건데 지금 당의 움직임이나 흐름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안 보여서 제가 아까 굉장히 심한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산과의 관계 설정을 수평적이면서 쌍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끊임없이 그 지금 당선된 22대 국회에 들어갈 의원들이 당선인들이 끊임없이 저는 용산 쪽에 주문을 하고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당에서는 뭐 찐윤 원내대표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거든요. 자,